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슈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경제 여러 지표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교수님과 함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를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예. 리터당 한 50원에서 한 60원 정도 네.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안 내려주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리터당 2,160원이더라고요. 2,160원. 그럼 50원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100원이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안 내려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유가가.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야가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예. 유류세라든지 사실 그 휘발유 1리터에 들어가는 세금이 절반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파격적으로 내려주는 여야 합의를 해서 리터당 한 1,600원, 7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예. 저는 여야가 조금 비상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게 이제 결국 그 세금이 그만큼 줄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이 줄어서 국가가 아픈 거하고 예. 당장 몸이 아픈 5천만 국민이 아픈 거하고 예. 예. 둘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심각한가요? 그래서 국민이 있고 나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수 이야기 좀 나중에 하자. 일단 예. 서민부터 살아야 된다. 예. 오늘 아침 대통령 말씀도 지금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 아니냐. 예. 그러면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절반에 가까운 이 세금을 좀 줄여주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만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준 그 세금 예. 봉급을 받아가는 바꿔서 하는 거라고 봐요. 예. 예. 저 근데 지금 그 유가도 그렇지만은 그 환율 자체가 네. 너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화 약세로 들어 수출이 그러면 그만큼 도움되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양면의 그 환율은 예. 올라가서 이제 원유 가격, 수입 가격이 비싸지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건데 예. 그렇다고 또 내려가는 게 예.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환율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입니다. 안정.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일정 않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네, 거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일본이 오른 거에 비하면 일본 행화는 1,110원에서 지금 14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몇 달 사이에.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 심한 거고 저는 그래서 현재 환율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예를 들면 1,100원으로 내려라 예. 하는 이야기는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어서 일단 환율은 예.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셋째도 안정이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통화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예. 우리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제 회의에서 또 나온 게 이제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에 이제 가격 상승 품목은 비축물자를 방출하거나 또 긴급 수입하겠다고 했고요. 또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물가가 참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장을 보거든요. 직접 보세요? 네, 봅니다. 예. 네, 제가 어제 감자를 3덩어리를 샀는데 3,000원이더라고요. 3개에 3,000원, 한 개 감자 하나에 1,000원이네. 1,000원이에요? 그럼 네. 옛날에 사과 값이에요. 그렇죠. 예. 사과는 뭐 한 3, 4천 원 할 것 같아요. 양파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진짜 농산물 가격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난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말고 예? 하지 말라고요? 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좀 예. 이걸 해야지. 예. 여태껏 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정부도 보면 항상 오르고 나서 비축물 충산한다는 거예요. 예? 다 오르고 나서 이게 비축 물량을 저는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때 지지난 정부 때군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제가 정책실장한테 네. 그 정부의 마늘이면 마늘, 양파면 양파, 배추면 배추를 전담하는 공무원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네. 미리 비축 물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좀 오르게 안 오르게 좀 선제 조치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것이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오르고 나서 아니 이게 조금 지나면 또 너무 싸가지고 또 난리를 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 농수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한데 오르기 전에 좀 정부가 미리 좀 알아서 공무원들이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미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빨리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근데 이제 오를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지는 게 전기료예요. 전기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얼마 올리느냐 이제 이것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값이 너무 싸요. 너무 싸다고요? 네. 요즘 이렇게 가보면 문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데를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도 그래요. 우리 숙대 총장님 좀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문 빵빵하게 열어놓고 그냥 이런 거는 또 독일에 계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의 전기값 진짜 너무 싸대요. 싸죠. 따라서 우리가 소비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저 전기값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부담이 예민한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여러분 우리 전기값 좀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다른 물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니 이번에는 우리가 올리는 것을 줄이거나 저는 미루겠습니다만은 추석 지나면 전기값은 앞으로 실가격을 반영해서 점진 올릴 테니 지금서부터 우리 전기 조금 아껴서 쓰십시다. 이렇게 계몽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고하고 그다음에 이 전기의 귀중함을 우리 국민들이 사실 60대 넘어가는 분들은 막 전기 정말 어렵게 막 밤에 전기가 11시 넘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시절에 살았거든요.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이렇게 이 전기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기는 정말 이 희귀한 그 에너지니까 좀 아껴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꺼번에 올리면은 서민들의 충격이 좀 크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인상을 하면 좋겠다. 근데 미리 확실하게 올린다고 해줘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생각하고 미뤄 오다가 지금 문제가 커졌잖아요. 저는 이 정부는 솔직히 올려야 될 것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비상 상황이니 지금은 좀 올리기가 곤란하나 8월 지나서 우리 추석 때부터는 올리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그때 저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데 앞으로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이자율을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앞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다 벌어지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인플레가 오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요.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죽고 물가가 잡히는 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게 대처를 하려면 뭐부터 잡아야 될까요? 인플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플레를 잡는 것에 저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 예를 들면 유류세를 인한다든지 관세를 인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그야말로 미시적인 접근이고 좀 더 거시적이고 통큰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거시적 이후 통 큰 대책 네. 어떤 게 있습니까? 2년 전에 독일이 예. 2020년 7월부터 뭐를 단행했냐면요. 부가가치세를 예. 일시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부가세 인하. 네. 16%에서 13%. 16%에서 13%, 3%포인트밖에 안 네. 되네. 그다음에 예. 생필품은 뭐 예. 9%에서 7%가 그렇게 부가세를 한 2%, 3% 낮췄거든요. 예. 독일 물가가 마이너스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1% 정도 떨어져 가지고 예, 예. 0%이던 게 마이너스 1로 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5%냐 6%냐 지금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한 1%포인트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저는 네. 부가가치세 인하가 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0%인데 금년에 한 2% 예.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위기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예. 내년에 또 안 잡히면 또 그때 한 2% 예. 해서 한 2년 동안 2%씩 한 2년 정도 하면 예. 6% 올라가던 물가가 5%가 된 게 저는 4%까지 물가를 잡아줄 수 있다. 부가세 그렇게 인하로. 되면 예, 그렇게 되면 금리를 우리가 덜 올려도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내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예. 일본 야당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예. 물가 잡는 정책이 너무 미온하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대대적으로 10%인 부가세를 예.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오면서 들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네. 제 이야기를 이게 어디서 들었나 봐요. 제가 한 달 전서부터 예, 예. 부가세 인하 이야기를 하고 부가세 다니는데요. 인하. 그러니까 부가세 인하하면은 지금 어쨌든 금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덜 올려도 되죠. 덜 올려도 된다. 그러죠, 그런 그러죠. 말씀이시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1.7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고.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 물가가 안 올라간다 하면 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느냐 적게 예. 올리느냐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서 예. 물가를 좀 낮춰주면 금리를 덜 올려도 되고 그러면 가계부채 부담도 덜해지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신 박사님의 얘기를 경청한 모양인데. 아마 2년 전에 독일 예를 공부한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정부 당국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